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명절이면 찾아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입니다.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육대 is back! 지금 아이돌 선수들이 서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청백전 이제는 뭐 제스처까지 네. 최종 우승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6개의 종목에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금메달을 더 많이 가져가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육대 대표 종목이자 터줏대감, 육상과 수많은 짤과 기록을 남긴 아육대의 히트 종목 양궁, 아하. 풋살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매치가 있습니다. 네. e스포츠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신설된 종목 알려주시죠. 바로바로 뭐예요? 댄스 스포츠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역시 탭 동작. 와, 빠르다. 스텝 보세요. 음악이 바뀌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백팀의 피어나머니 인탁 선수죠. 너무 멋있습니다. 기본 출연자 중에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차차의 대표적인 동작으로 뉴욕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대로. 프로퍼 세이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 D1의 득점입니다. 조승영. 잘랐어요. 잘라냈어요. 자, 앞쪽 쭉 찔러주고 그대로 다이렉트 슈팅까지 10골을 기어이 만들어내는 백팀입니다. 이게 웬일이죠? 첫 방에 바로 만점. 첫 발이 10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아육 이게 뭐죠? 너 만십이냐? 나도 십이다. 아우, 오. 힘있게 쐈는데요. 아, 입술 더 올려요. 이렇게 해서 자, 브레이브걸스가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긴장되겠어요. 갑니다. 뛰었습니다. 자, 피어나오니 빨라요. 첫 번째 바퀴는 각 레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빠르게 따라잡는. 야, 역시 흔들흔들하는데. 자, 바통 잘 이어줬고요. 공중. 자, 이제 인코스 파고들어 됩니다. 2위 나옵니다.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치열했어요. 자, 지금 에이티즈와 베리베리의 1, 2위.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자, 에이티즈 성화. 자, 그대로 이변이 없다면 에이티즈가 1위입니다. 들어옵니다. 100팀이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네요. 2022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아이돌 스타들의 뜨거운 스포츠 청백대회전 그 결과 100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글로벌 아이돌 스타들과 떠오르는 루키들이 펼치는 한판 승부. 2022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맷 자체가 올해는 좀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제일 인상적인 게 이제 청백전 대결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육대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기팀 위주의 편집이라거나 팬덤 간 신경전이라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팀별 응원전으로 조금 이렇게 줄어들 여지가 있었고 소속사 간의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좀 타 그룹들과 이제 한 팀이 돼서 유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 자체는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 첫 시도라서 그런지 첫 오프닝에 볼 릴레이 같은 거를 했거든요. 진행자 멘트로는 이게 청백전이니까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해프닝처럼 그렇게 연출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별 소속감을 조금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종목의 개발이 시급해 보였고요. 포맷 자체는 괜찮으니까 계속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청백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운동회를 잘 못하게 됐는데 그 운동회에 대한 향수를 달래준다는 점에서도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아이돌들이 운동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고 또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내니까 그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이돌의 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운동 경기에 또 테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잘하네? 저 운동 뭐 나도 하고 싶네? 승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고 또 이 프로그램은 명절 특집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보통 모여서 TV 앞에 앉았을 때 그간 전혀 관심 없던 아이돌들의 부모 세대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기에도 이 아육대 프로그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노력한 장치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것 외에도 댄스 스포츠 경기를 이제 새롭게 채택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무대만 보여주는 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키스 앤 크라이 존이라던가 순위가 바뀔 때마다 왕자에 앉는 아이돌이 바뀐다는 식의 장치들을 뒀고 또 6년 만에 풋살을 부활시켰고요. e스포츠 경기도 듀오, 스쿼드 등 매치를 좀 세분화했더라고요. 변화를 위해서 제작진들이 좀 그래도 고심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졌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e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화면을 본다라는 그림만 거의 1시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고 종목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한계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서는 6개 종목에 총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6년 만에 부활한 풋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탄의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슈퍼세이브를 진짜 몇 개나 잡아냈고 다크비의 디언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는데 이들이 정말 활약을 하면서 이 풋살이 가지고 있는 빠르게 전개되는 이 경기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MVP 받은 김주현 씨였던 것 같아요. 기량적으로 너무 뛰어났고 개인기도 화려하고 프리킥을 바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다가 플립 같은 개인기로 바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에서 풋살이 가진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설 종목인 댄스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요. 사실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의 핵심 능력인 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돌에게도 적합하고 스포츠로서도 보는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모든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3주 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3주 동안 노력했던 그 모든 게 고생 많았다.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가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냥 후련합니다. 잘했어. 화려한 결과 뒤에는 노력이 있다는 것, 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명절에 같이 되새기기에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 스포츠, 아이돌 이 세 가지 의미가 잘 어우러진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아육대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올해 이 개인 예선전에서 좀 눈에 띄었던 그 아이돌 멤버는 피원 하모니의 소울이었는데 그 운동 관련 내용이 소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포테이토를 좋아한다. 이게 소개에 있어서 포테이토를 좋아한다는 것밖에 정보가 없어요. 진행자들도 좀 황당했었는데 막상 경기 결과에서는 되게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뛰었습니다. 갑니다. 뛰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6레인. 포테이토의 대반전이라고 자막이 쓰이기까지 했는데 승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돌들을 좀 캐릭터를 좀 조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다양한 종목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치열한 승부를 펼친 300여 명의 체육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최고 인원으로 돌아온 2022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누구였어요?
가장 활약했던 사람을 뽑자면 샤오팅 씨인 것 같아요. 해설위원으로 나왔던 아이키 씨가 이 댄스 스포츠를 오래 한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등 근육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 그림자 가진 압도적인 등 근육으로 아, 저 선수는 진짜 다르겠구나라고 했는데 일단 오드리 헵번으로 시작을 해서 룸바. 여기서 보시면 룸바의 텔리마크, 슬라이드 동작까지, 턴, 팬 동작 나왔고요. 되게 반전 있는 라틴 의상까지 차원이 다른 무대를 선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스피디한 차차차의 스위블 동작으로 연결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차차차 럭스맨, 큐반가. 샤오팅 씨의 연기와 무대를 보고서 검색을 해서 아이돌로서의 무대도 찾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샤오팅 씨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육상의 60m 달리기 금메달과 은메달을 체리 블렛 같은 그룹 멤버들이 다 땄어요. 메이가 치고 나가는데요. 승리를 예상을 하고 만세로 2020년에 설 특집에서도 우승을 또 메이 씨가 차지했는데 그 달리기 실력이 여전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2019년에 설 특집 아육대에서도 리듬 체조 4위에 올랐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이돌들이 정말 노래와 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리블렛의 메이 씨와 지원 씨가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에이티즈가 제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 되게 성과도 좀 성과 면에서도 돋보였어요. 이 양궁에서는 이제 뭐 여상이라든지 종우 같은 멤버가 좀 두드러졌고 육상에서도 우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참가한 모든 멤버들이 좀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올해 아육대는 에이티즈의 아육대입니다. 올해는 에이티즈의 아육대인 것 같다. 근데 그의 멘트에 걸맞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이티즈를 인상적인 팀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3일에 거쳐서 다 봤다면 에이티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이 아육대를 보아온 경험에 따르면 한 명이 굉장히 두각을 보이면서 팀 전체를 알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각각도 활약을 했지만 팀워크가 필요한 경기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보였거든요. 이 아이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합이 중요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돌로서의 면모와 어떤 체육대의 면모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애쓴 진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서는 10년 연속 진행을 맡고 있는 전현무 씨를 주축으로 아육대 첫 회를 빛낸 15년 차 아이돌 이홍기 씨와 프로그램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한 트와이스의 다현 씨까지 3인 3색의 진행이 재미를 더했는데요. 새 진행자들의 호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사람 모두 과거에 아육대 진행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호흡 면에서는 아주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전현무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궁 경기에서 호크아이라던가 명탐정 코난의 코스프레를 하고 더보이즈 멤버들이 경기를 치렀는데 이때 전현무 씨가 과거에 처음 이 양궁 코스프레를 시작한 육성재 씨를 언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역사를 정말 함께 해왔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현 씨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 에너지에 굉장히 반해서 봤었는데 아이돌들이 활약을 할 때마다 그 아이돌들의 노래나 춤을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한다던가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경기가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흥자답게 그걸 많이 끌어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가 뭐 가장 오래 중심을 잡고 계시지만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 전현무 씨 없이 이용기 씨와 다현 씨가 이제 스페셜 해설위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본격적인 오늘 경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장르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5장르 중에 2가지 장르를 믹스해서 만든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의 금메달이 걸린 댄스 스포츠 경기는 남자부 1등, 여자부 1등에게 금메달을 수여합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단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의 중심은 전현무다라는 어떤 공식을 깰 정도로 안정적인 진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새 MC가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켜봤습니다.
다현 씨 같은 경우 차세대 예능 MC로 활약해도 손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발음도 뚜렷하고 또 멘트도 안정적이고 또 리액션도 굉장히 적절했는데, 이를테면 양궁에서 화랑복장을 하고 나온 아이돌이 있었는데 화랑 화를 잘 싸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랑 화살을 잘 쏴랑. 제가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다현 씨가 했기 때문에 화면과 잘 녹아들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었고,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진행 실력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상 경기에서 윤여춘의 저주라고 하는, 물론 이 아육대의 시그니처 일종의 징크스가 된 멘트를 이제 하는데, 그게 한두 번 정도였으면 그냥 웃으며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매 경기를 할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돌들이 좀 열심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윤여춘 육상 해설위원과 티격태격하는 장면 때문에 몰입감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윤여춘 위원이 얼마나 맞출 것인가 보다 윤여춘 위원이 얼마나 틀릴 것인가, 그리고 전현무 씨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예능적인 요소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고, 이게 어떤 아육대의 특성을 결정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홍기 씨는 이제 게임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e스포츠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파밍이라고 해서 아이템을 주워 먹는 요 타임이거든요, 지금. 아, 맞습니다. 지금 힘이 굉장히 좋아요. 사플이라고 하죠, 사운드 플레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 MC가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는 그간 수많은 체육들을 배출하며 MBC 명절 특집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화제를 낳았던 예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가 과거의 화제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는 화제성 1위를 했거든요. 다만 화제성은 있었지만 화제성이 체감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는 일종의 이 쪼개기 편성의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3부를 요일을 나누어서 중간에 추석 당일은 하지 않고 심지어 공백을 두고 시간대에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이걸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보면 모르지만 이걸 보고 싶은 사람이 이걸 기억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해서 어떻게 안전 대책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경기만 봐도 육상 경기 때 굉장히 넘어진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실내 체육관에 임시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얘기가 나오지만 매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육대가 거대해진 K-팝 시장에서 이 축제 같은 단체 경기의 묘미가 주고 있는 어떤 설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조금 더 강화를 하려면 이것을 어떤 추석에만 일회성으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아카이빙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명예 전당을 만들어서 그동안 우승팀들 기록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얼굴들은 그 기록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브랜드와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가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팬들과 아이돌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장소와 시간을 좀 더 잘 구성해서 그 녹화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화제성을 선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육대가 명절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아이돌들이 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제작진이 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육대가 처음 등장했던 2010년에 이 컨셉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무대가 아닌 스포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게 그 컨셉 자체만으로 소구하는 측면이 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돌을 볼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포함해서 이미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똑같은 컨셉을 고수한다는 건 비교 우위를 점하기 힘
힘들어 보이고요. 일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저 친구들이 어떤 아이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경기 자체가 재미있고 또 흥미가 있다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를 보자면 경기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종목들은 좀 소수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아이돌 팬이 타겟이라면 좀 더 아이돌 개개인의 매력을 깊게 드러낼 수 있는 장치를 고안을 하던가, 아니면 일반 시청자가 타겟이라면 스포츠 종목 자체의 역동성이나 재미를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다음 명절에는 더 재미있고 더 화끈한 승부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